네, 여러분, 오늘은요, 엠번방 사건? 난리 났죠, 그렇죠? 엠번방 사건이라고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어떤 미성년자나 젊은 여자들을 유인해서 성착취한 사건이죠. 그래서 온 사회가 떠들썩한데 이 사건을 일으킨 그 범인과 가해자, 즉 가해자와 당한 피해자는 어떤 무의식 속의 에고 때문인가요? 어떤 마음이 그렇게 일으켰나요? 모든 건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큰 사건은 무의식 속에 그 에고 에너지가 어마어마할 때 이렇게 큰 사건을 일으키죠. 그 에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해결책에 대해서 또 같이 소통하겠습니다. 자, 뺏고 뺏기는 에고입니다. 다 뺏겼다고 느껴. 나는 사회적 약자고 다 아무것도 없어. 근데 실제 사회적 약자라서 그가 아니라 조상대대로 뺏긴 경험이 많은데 뺏길 때마다 얼마나 무섭고 수치스럽겠어요? 비참하고. 근데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게 너무 굴욕적이니까 인정을 안 했어. 이럴 때는 인정받지 못한 그 마음이 무의식에 생기죠. 그래서 뺏긴 마음이 엄청 큰 약자의 마음이 큰 에고일수록 뺏는 마음을 쓰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뺏는 마음을 쓰면서 내가 뺏는 마음을 느끼면 괜찮지. 뺏기는 마음을 느끼면서 뺏는다니까요. 그게 이게 에고의 슬픔이야. 응? 뺏기는 마음을 느끼면서 뺏길까봐 두렵고 막 뺏기는 것 같아. 이러면서 뺏는 마음을 써요. 그 에고가. 그래서 수치에 본 거야. 수치를 느껴야 되는데 그 수치를 못 느끼죠. 너무 커서 수치를 인정을 못하고 그거 보는 게 너무 두려운 경우에 완전히 하나 돼서 그 뺏고 뺏기는 에고가 한 짓이에요. 여자의 그런 성을 유린하고 착취해서 돈 벌려고. 결국은 돈이 목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해자, 피해자가 이제 하나인데 그렇게 가해자가 그 수치를 썼어요. 뺏는 에고를. 자, 피해자도 뺏긴 피해자도 사실은 목적이 뭐죠? 뺏는 마음을 썼기 때문에 뺏기는 피해자가 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그 텔레그램 그 방 주인 그분이 나 그 내가 돈 이렇게 줄 테니까 이거 이렇게 해줘 할 때 그 돈을 받는 목적으로 자기 몸에 사진을 줬다든가 이렇게 돈을 뺏는 마음으로. 자, 여러분 여기서 뺏는 마음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뺏는 마음. 왜 이 뺏는 마음이 큰 사람들이 이렇게 수치스럽고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범죄를 많이 당하냐면 이 뺏는 마음은요 쉽게 살려는 마음에서 기초하거든요. 힘든 건 싫어. 쉽게 살 거야. 쉽게 산다는 건 뭐죠? 별로 노력 안 하고 돈 많이 벌 거고, 나는 남의 위에서 항상 좀 존경받고 내가 이렇게 가식을 떨어서 이렇게 척해서 좀 이렇게 많이 얻을 거야 하는 마음이요. 큰 대가를 바라는 마음. 콩 하나 심었는데 10개가 걷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에서 기초합니다. 저도 예전에 사기를 당했잖아요. 제가 그게 뺏는 마음이란 걸 알았어요. 왜냐, 내가 조그만한 어떤 종잣돈을 넣어서 이만하게 크게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마음, 그게 뭡니까? 뺏는 마음이죠. 응? 정당하게 주고받는 마음은 뭐예요? 내가 일이라는 걸 줄 테니까 나에게 일이라는 대가를 줘. 이렇게 내가 일이라는 노동력을 제공할 때 네가 일이라는 돈을 줘. 이거는 주고받는 마음이에요. 사랑이죠. 근데 내가 일이라는 노동력을 주는데 너는 100이라는 돈을 내놔야 돼. 이건 뺏는 마음이에요. 나는 다른 여자들 다 힘들게 막 노동하고 사는 거 싫어. 공장 가서 내 미쳤니? 이렇게 이쁘고 몸도 이쁜데? 그러니까 몸 한 번 사진 찍고 100만 원 내놔. 이게 뺏는 마음이에요. 응? 나는 땀 흘려서 일하고 머리 안 쓸래. 그냥 여자들 쉽게 데려다가 옷 벗기고 사람들 보게 해주면 얼마나 편해? 이렇게 편하고 돈 받아. 아우, 이렇게 편하게 살 길이 있었네. 요게 뺏는 마음. 땀 흘려 일하고 노동하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거부하지요. 힘들게 뭘 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뺏는 애고 사기꾼이 많은 거야. 머리를 막 굴려서 남들처럼 어리석게 보이거든. 저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언제 돈 벌고 언제 권력해. 그래서 다 그 눈으로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을 보면 남 등쳐서 돈이 많은 거로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막 그들을 욕하고, 권력 있고 좀 힘센 사람 보면 전부 다 그냥 남을 약자를 이용해서 밟고 올라갔어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뺏는 마음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은 누구나 남을 볼 때 자기라면 이럴 거야 하는 자기 마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건 내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피해자 가해자가 그 마음으로 만났어요. 쉽게 살고 쉽게 돈을 뺏겠다는 마음으로, 성을 매개체로. 성은 쉬울 거라고 생각해요. 성은
그냥 몸 주니까 좀 이렇게 사진 찍고 좀 그냥. 그리고 그 남자 쪽에서 이렇게 생각, 아이 지 몸을 좀 줘서 그러면 어디가 더 나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착취 유린을 하게 된 거죠. 그 뺏는 마음이 공명을 해서 가해자 피해자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이 점점 이렇게 커진 건 그 뺏는 애고, 다 뺏겠다고 느껴서 뺏는 애고는요, 수치 애고죠. 수치스럽지. 거저 놀고 먹고 남의 걸 뺏겠다는 마음은 도둑놈이고 사기꾼인데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수치스러우니까 들키려고 해요, 안 들키려고 해요? 절대 안 들키려고 해요. 그 수치는. 들키는 건 뭐예요? 수치를 느끼는 거죠? 절대 안 느껴요. 안 들키려고 그 수치가 두렵다고 안 봐요. 두려움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도 버리고 안 봐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이루어지죠. 두려움을 인정 안 하고 안 보니까 그 주범인 가해자 그 사람은 두려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무섭다면 느낄 수 이걸 할 수 없겠죠. 이런 일은 너무 그 수치스러워. 내 수치 보는 게 너무 무섭네. 내가 그런 일을 해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했으면 했겠습니까?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두려움을 절대 못 느끼는 분이에요. 그런 분은 정말 제가 한번 무의식 속에 그 죽음의 공포를 한번 확 끌고 들어가야 돼. 그냥 확 죽여버려야 돼요. 그걸 못 느끼니까 멀쩡한 여자들한테 협박을 한 거죠. 사진 보내주고. 자기가 두려움을 못 느끼는 사람은 남한테 두려움 느끼게 하기가 쉬워요. 내가 두려움 안 느끼면 상대가 심하게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여자들이 다 그 협박에, 마음의 그 두려움 에너지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체 사진 보내주면 그 다음에는 바로 협박 들어간대잖아. 유포한다. 이러면 두려움에, 그 여자분들도 두려움에 딸려다닌 거예요. 두려움의 힘에 의해서. 왜? 내 나체 사진, 내 주민등록증, 거기 뭐 가서 입장에서 그 사진을 본 사람들 전부 주민등록증 제출했대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신분 노출될까봐 또 탈퇴도 못했던 거고. 전부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이죠. 수치를 인정 안 하고, 수치 애고는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수치를 못 느끼는 애고. 그 두려움도 안 느끼는 사람이 가해자고요. 그 두려움 자체가 돼서 끌려다닌 사람이 피해자예요. 둘 다 두려움을 인정 안 한 거죠. 두려움을 인정한다는 건 두려움을 느끼되 두려움 자체가 되지 않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둘 다 안 된 거예요. 자기 수치를 보는 게 너무 두려워서 질질 끌려다닌 게 그 피해자들과 거기 가서 그걸 쳐다보고 탈퇴를 못한 사람,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그 가해자, 주범은 두려움을 인정 안 한 사람, 못 느끼는 사람, 수치도 못 느끼고 두려움도, 그 수치 보는 두려움도 인정 안 한 사람이에요. 그 애고들이 서로 두려움에 의해서 그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수치를 느낄 때 그 애고가 죽어요. 그 애고가 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뭐 10년, 100년 쳐넣어도 살아서 나오면 또 해요. 무의식 속에 그 애고가 죽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전자발찌타고 성폭행범 감옥에 넣어서 몇 년 살다 나와서 성폭행범이라고 전자발찌 차면 안 할 줄 알죠? 전자발찌 차고 여자 덮치잖아요. 도둑질한 사람 전과 2범, 3범 봤습니까? 전과 12범, 13범. 왜 그래요? 안 죽었으니까. 도둑질하는 그 수치 애고가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야 되거든. 수치당하는 두려움을 엄청 느낀 다음에 수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흉악범일수록 다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는 어떨 때 당합니까? 수치를 당해야 수치를 느끼지, 절대로 감옥에 쳐넣어서 거기서 나는 수치스러운 인간입니다. 벌써 그 정도 각성이 있으면 범죄를 안 저질러요. 아무리 느끼라고 해도 핑계대면서 너 이래 수치스럽지, 거짓말해서 수치스럽지 해서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건 이래서 계속 핑계대면서 안 느끼는 게 애고인데, 그런 흉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에너지가 큰 거거든요. 뺏고 뺏긴 애고가. 그래서 절대로 못 느껴요. 사실은 그분이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불쌍한 사람이죠. 마음을 못 느끼는 사람인 거예요. 마음이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병자죠, 일종의.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다고. 죄를 버리게 하는 게, 치유해 주는 게 그게 관건이에요. 그냥 무조건 밉다고 감옥에 쳐놓고 괴롭힌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죠. 괴롭히는 거야. 그냥 감옥에 넣고 그냥 벌금 내고 그냥 죽이고 하는 거. 그 수치를 무의식 속에 애고의 목을 따야 돼요. 그냥 탁 죽여버려야 돼. 그 수치 애고의 목을 따려면 느끼게 해야 돼요. 먼저 이 가해자는 두려움부터 느껴야 돼요. 엄청 비난받을 때 두려움을 느껴요. 국민들이 비난해줘야 돼요. 이럴 때는 네티즌들이 실명 공개하라고 그러고 막 얼굴 까라고 하고 막 비난해줘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을 엄청 느껴. 못 느꼈던 두려움이 훅 올라와서 느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수치로 들어갈 수 있어. 수치는 뭐 이제 수치 당해야 되는 거지. 막 비난하고 얼굴이 공개되고 막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막 다 알려져. 그러면 수치 당하는 거예요. 나쁜 일을 했어도 보호받고 그 일이 쉬쉬하면 수치를 안 느끼는 게 애고예요. 다 까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도 수치를 느끼죠. 잘못한 거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수치를 느껴요. 왜냐면 당했으니까. 여러분 성폭행 당한 피해자도 내가 잘못이 없는데 밤에 가다 성폭행 당한 게 무슨 죄야? 근데도 감추는 건 뭐예요? 그 자체가 이미 수치 애고가 당한 거라 수치스럽다고. 수치 느끼는 걸 거부하는 거거든요. 수치를 느껴주지 않으면 그 수치 애고가 어떻게 사느냐? 평생 동안 자기를 공격하고 살아요. 아니면 세상을 미워하고 살아요. 너는 이래서 더러워펴진 여자야. 너는 이렇게 이런 수치스러운 여자야 하면서 공격하고요. 자기를. 아니면 세상을 미워하면서 세상 모든 남자들은 다 그런 인간들이야 고 미워하고. 그래서 그 괴로움 속에서 인생이 올바로 살 수 없어요. 트라우마 치유가 돼야 되죠. 오직 수치 느끼는 길만이 트라우마 치유되는 거고, 세상이 내가 이런 일을 겪었어도 나를 아직도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공개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엄청 수치를 느끼고 사람들한테 위로받아야 돼요. 이번에는 비난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한테는 괜찮아. 네가 그런 일 당했어도 너의 존재는 변함이 없단다. 세상은 아직도 널 사랑해. 너를 인정해 줄게. 네가 그런 일 당했어도 너를 비난하거나 수치 주지 않을게.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안아줘야 돼요, 우리가. 괜찮다. 우리는 널 사랑해. 꽃도 보내주고.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한국인이. 어? 뭐 먹을 것도 보내주고. 우리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일을 경험했어도 너를 수치스럽다고 버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서 마음의 트라우마가, 거기에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릴 때 마음의 트라우마가 청산이 되지요. 그리고 그 피해자분들은 심리 치유를 받아서 자기 무의식 속에 그렇게 자기 헛된, 쉽게 살려는, 뺏으려는 그 마음, 욕망이, 헛된 욕망이 그런 무서운 일을 일으켰다는 걸 알고 그 뺏는 애고를 인정하고 수치를 느껴야 됩니다. 자기의 뺏는 애고, 자기의 잘못을 가해자만큼은 아니지만 참여해야 돼요. 그렇게 쉽게 돈 벌려고 하고 내 여성의 성을 가볍게 여겨서 사랑스럽고 소중한 여자인 나를 그렇게 함부로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는 것, 내 존재를 얼마나 수치스럽게 여기고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소중한 존재잖아요. 빨가벗은 모습을 아무한테나 막 보이는 게 그게 내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까? 나를 수치 주는 거죠? 아니 모르는 남자가 나체 사진 보내라고 했다고 돈 벌겠다고 그걸 보내는 게 그게 얼마나 자기를 수치 주는 행위입니까? 그렇죠? 꼭 뭐 섹스하고 몸을 팔아야만 수치 주는 겁니까? 그 마음을 인정하고 내가 나한테 너무 수치 줬음을, 돈보다 못하다고 나를, 내 여자가 돈보다 못한 여자라고 나를 무시하고 수치 줬음을 참여하셔야 돼요. 그 뺏는 애고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회 모든 범죄는요, 무의식 속의 애고가 일으키는 거고, 그 치유법도 무의식 속 애고를 청산해서 그걸 죽이지 않으면 그 애고가 살아있는 한 아무리 벌을 가해도 그 사람을 그냥 괴롭히는 것 뿐이에요. 알아차리게 하고 그 애고를 정통으로 없애야 되는데, 그렇죠? 그 심리 치유도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 공개되고 비난도 해주고. 그래서 참회 영상 찍어서 참회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울고 참회하면, 그래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용서도 해주고, 피해당한 피해자는 공개하고, 그때 우리가 따뜻한 손길로 위로해주고, 얼마나 힘들었어? 위로 성금도 보내주고 맛있는 것도 보내주고 막 이러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치유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근본적으로 무의식 속에 그 자기의 애고를 조금 알게 하면 훨씬 도움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그 애고가 죽으니까요. 저도 사실은 되게 미워했어요. 저를 사기친 그 사람을. 너를 어떻게 나를 사기칠 수 있어? 하면서 난 잘못 없지? 나는 아주 잘못이 없다고 너무 당당했어요. 근데 이 마음 공부하고 보니까 내 속에 욕심이 있더라고요. 내가, 여러분 보세요. 정상적으로 은행에 맡겨서 그냥 0. 몇 프로 또는 1, 2% 이자를 받겠어 하지 않고 내가 한 10%, 20% 이자 준다는데 막 맡겼다가 뛰는 분들 뭐예요? 그 탐욕이. 좀 쉽게 뺏는 애고죠? 쉽게 돈 벌려는 애고.
그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 공부를 할 때 마음 공부하는 수행자의 자세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절대로 쉽게 가려고 하지 않고 꾸준히 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할 때 그게 진짜 근기고 그런 사람만이 마음 공부되고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조금 이렇게 노력해 본다면 아우 힘들어 못하겠네 휙 버려. 또 여기 다른 데 가서 또 조금 해 휙 버려. 이런 사람 근기가 없죠. 여러분 에디슨이 전구 하나 발명할 때 어때요? 999번을 실패했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999번에 안 되는 걸 찾아냈다. 이렇게 긍정 마인드로 인정하면서 노력했잖아요. 그리고 빨리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았죠. 그 마음이 필요해요. 쉽게 얻으려는 이 문화가 팽배해 있는 우리 사회는 참 그 뺏고 뺏기는 애고가 일으키는 마음이죠. 어떻게든 뺏고 쉽게 살려고 할 때 범죄가 일어나. 열심히 땀 흘려서 중국집 가서 주방장이라도 하고 그렇죠? 청소라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응?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쉽게 남의 돈 뺏고 어떻게 좀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범죄를 일으키고 또 사회 지도층 인사가 부정부패도 그거죠. 자기 어떤 권력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쉽게 돈 벌려고 할 때 뺏고 뺏기는 애고가 그런 일을 수치스러운 일을 일으킵니다. 건전한 노동은 이래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뺏고 뺏기는 애고의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은요. 사실은 감옥에 가둘 게 아니라 노동을 해야 돼요. 굉장히 힘들고 육체가 건강하고 이런 분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엠번방 텔레그램 엠번방 그 주동자인 그 사람은 저 아우지 탄각은 없으니까 가장 힘들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은 머리가 끊길 정도의 힘든 노동을 하루 12시간 이상씩 시켜서 그 게을러서 그냥 쉽게 돈 벌려는 여성의 몸을 착취해서 성을 착취해서 노예처럼 부리려는 그 근성이 죽어야 돼. 고통스러워야 죽어요. 에고는 절대 고통 안 당하면 안 죽어요. 수치당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워야 죽어요. 3대 요건이 충족돼야 되죠. 그래서 노동하고 저녁에는 참회문 작성하고 그리고 자기를 수치 주는 댓글 다 읽어서 수치 느끼게 하고 두려움 느끼게 하고 그리고 참회문 적성하고 낮에는 노동하고 해야 됩니다. 피해자분들은 자기 공개하고 그러면 수치 엄청 느끼죠? 그때 괜찮아 위로글 읽고 그 다음에 심리치유로 내 속에 그 쉽게 살려는 마음 그리고 내 여자를 수치 주고 함부로 했던 그 마음 참회하고 참회문 작성하고 그 심리치유 받고 그래서 건전한 노동을 해야 되겠다. 세상에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기르고 그래야 완벽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현대인이 가장 팽배한 마음이 뺏고 뺏기는 애고 어떻게든 잘 사는 사람 보면 부러우니까 질투나니까 인정 안 해주면서 노력도 안 하는데 잘 사는 것 같고 뺏어야 될 것 같고 나만 바보처럼 못 뺏고 사는 것 같고 열심히 우직하게 살면 나만 바보 같고 막 이게 팽배해 있어요.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이런 이상한 마음에 물들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 굴려서 빨리요 돈 벌겠다고 막 어디 투자하고 투기가 횡행하고 사기가 횡행하고 이렇게 막 성을 사고 파는 이런 이상한 문화가 생긴 거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게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무의식 속에 있는 돈이면 다야. 응? 그리고 뺏어야 돼 쉽게 살아야 돼 힘들게 사는 거는 가치가 없어 이렇게 정상적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건전한 문화를 없애는 그런 뺏고 뺏기는 애고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뺏고 뺏긴 애고를 인식해서 그 애고가 죽어야 되겠죠. 그 애고가 죽어야 고통도 기꺼이 인정하는 인간이 돼요. 마음 공부가 되는 거죠. 뺏고 뺏긴 애고가 사실은 청산하기가 제일 어렵고요. 뺏고 뺏기는 애고가 주로 돈이나 성을 매개체로 해서 많이 뺏고 뺏기는 수치를 저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의 대부분 모든 분들이 다 뺏고 뺏긴 애고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우리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들을 매도하고 공격하고 미워한다고 해결되면 다 해결되겠죠. 미워해서 될 게 아니라 그분들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애고 뺏고 뺏긴 애고의 그 수치와 두려움을 인정시켜서 그래서 효과적으로 기술적으로 비난도 효과적으로 해줘서 두려움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수치스럽게 만들고 참여시키고 건전한 노동을 통해서 고통받게 해서 그 노동을 통한 땀 흘려서 그만큼 가져가는 자업자득의 논리를 몸으로 체득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번
요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봤는데요. 이런 모든 게 우리 무의식 속에 있죠? 무조건 미워하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 우리 수치입니다.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그 가해자 피해자 전부 다 그렇죠? 우리예요. 누워서 얼굴에 침 뱉기예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오염되고 있고 무의식 속에 버림받은 나, 뺏고 뺏긴 애고를 안 보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로 알고, 모두 무의식 속에 내가 버린 뺏고 뺏긴 애고를 한번 안아주고 위로하고 그 두려움과 수치를 인정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